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썬텍에서 커뮤니티 개발자나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은 단순 찌라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시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좀 예민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개발자나 인플루언서가 이 소스를 공유를 했는지 필터링 처리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커뮤니티 방에도 몇 가지 주제를 올려놓았고요. 캔니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이번 9월에 비공개 AMA가 개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해외의 한 모더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할 때 점진적인 탈중앙화된 오픈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이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 메인넷 이후에 서드파티, 즉 3자 앱이 자유롭게 API 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코어팀 청다오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픈 네트워크의 구현은 모든 방향에서 타당한 조사를 거치고 있고 또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의 이상향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제품 외에도 비즈니스 타당성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매우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코어팀은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커뮤니티와 코어팀에게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고 현재 규정이 초기 플랫폼에서 3자가 어떤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검증을 요구한다면 코어팀은 이를 준수하고 현재 단계에서 오픈 네트워크 초기 구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잠재적으로 점진적인 탈중화를 가져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코어팀은 현재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과 협력을 해서 코어팀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를 최대한 개방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규제를 보면 매우 훌륭하거나 괜찮은 프로젝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픈 네트워크가 매우 위험하게 출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출시 후 보류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 오픈 메인넷 출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커뮤니티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가능한 많이 탈중앙형으로 개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동시적으로 현재의 규제 환경을 평가를 해서 네트워크가 오래 지속되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모더가 이번 AMA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의 날짜와 시간을 혹시 미리 공유를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청디아오는 오픈 네트워크의 날짜는 실제 이벤트 및 커뮤니티를 위해 미리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고 현재 저희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조건 2번 KYC나 마이그레이션 수, 앱 숫자 등의 오픈 네트워크 목표 달성은 커뮤니티 진행 상황에 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는 타사 파트너와 협력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오픈 메인넷 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미리 발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날짜가 정해지고 모든 당사자가 해당 날짜에 맞춰지는 대로 커뮤니티에 알릴 것이다. 확실히 이벤트보다 앞서 발표할 것입니다. 현재는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 설정된 조건의 목표 내에서 네트워크 진행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전체 모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한 번에 더 모도 AMA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발을 하는 동안 잠재적인 과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디아오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우 큰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올해 오픈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품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풀 버전으로 지금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생태계와 토큰 경제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우리 프로젝트와 다른 프로젝트의 현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을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이 커뮤니티의 규모,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취한 접근 방식, 행동이나 사용자 및 개척자 구성 측면에서 현재의 파이 지표와 비교할 만한 다른 타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교할 만한 프로젝트가 현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출시를 위해서 최대한 평가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네트워크의 기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평가하고 조언하고 실행하기 위해 정말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어팀의 전략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시작할 때의 비전과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가 채택한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전략이나 조치의 밑바탕이 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약할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전환을 진행을 할 때 가능한 탈중앙 쪽으로 개방을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규제 환경을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점진적인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률이 있음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탈중앙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면요. 이 이유는 생태계적 법률적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최선의 옵션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진적인 탈중앙이 생길 수 있다. 이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오픈 메인넷으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탈중앙화된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코어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메인넷이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탈중앙화되는 형태가 아닌 점진적 메인넷 형태로 갈 확률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커뮤니티 개발자나 해외 인플루언서들, 메가모도 사이에서는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파이코어 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또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진적 개방 이론에 대해서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와 멜딘, 파이 인플루언서죠. 그리고 전 메가모도인 GOTM 등이 지난 7월 초에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노드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오니어들 중에 메인넷 노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더 이상 이 메인넷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연결이 되고 API 호출을 하고 메인넷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더 이상 독점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점진적인 오픈 네트워크 이론은 여기서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코어팀이 파이오니어들의 이 노드를 감시자 노드, 와처 노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블록체인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코어팀이 모든 것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 메가모드인 GOTM이나 네임드 개발자 중 한 명인데 그린 아모도 동일하게 확인을 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슈퍼노드가 하나라도 생기면 서드파티가 그들의 노드로 자유롭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와처 노드로 모두 전환이 된다면은 여전히 통제권은 코어팀에게 있다. 지금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해 주었고 현재로서는 모더레이터 중에 한 명인 바미소닉이 첫 번째 슈퍼노드 후보 중 한 명이긴 하다. 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커뮤니티 개발자는 이런 정보를 줬는데요. 지금 코어팀이 하는 일이 프록시 컨텐츠 필터링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결제 엔드포인트를 제외한 모두 엔드포인트를 제한을 하고 있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러한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AMA 세션에서 코어팀의 내용에 따르면 만약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점진적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경우
가장 보수적인 레벨로 이 초기 오픈 메인넷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오픈 메인넷은 탈중앙화된 오픈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다시피 메인넷 00 합의 노드가 하나라도 있는 순간 코어팀에서 더 이상 이 블록체인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자는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게 되고 API 호출을 하게 되고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코어팀이 현재 노드의 업데이트를 보류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커뮤니티 개발자는 이런 찌라시를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코어팀이 실제 올해 12월 31일에 오픈 메인넷을 시작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오픈 메인넷 일정은 내년 파이데이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찌라시를 흘렸는데요. 물론 이 대화 내용은 공식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의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찌라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픈 메인넷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보류될 유일한 이유는 노드와 관련된 그런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슈는 슈퍼노드 이슈는 아니고요. 노드의 다른 업데이트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기술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올해 말 오픈 메인넷을 타겟으로 잡았다. 12월 31일 오픈 메인넷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연기가 된다면 내년 파이데이까지 라고 하는 얘기는 비공개 AM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코어팀의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해외 개발자와 이 메가모드 사이에서 살짝 나온 대화 중 일부였다라는 것, 즉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힌트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얘기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개발자 의견들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픈 메인넷이 열리게 된다면 이 날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노드 업데이트 문제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노드 관련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단순 기술적인 업데이트 문제뿐만이 아니라 파이가 초기 오픈 메인넷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다. 생태계적인 요소들,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어팀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지난 2-3개월 동안 개발자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코어팀의 비공개 AMA를 통해서 코어팀이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비공개 AMA 회의에서는 니콜라스가 현재 노드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자면요. 코어팀은 최근까지 노드 보상 시스템의 정비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일부 사용자들이 노드 식별자를 복제를 해서 2개 노드를 동일하게 만들어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노드를 공유하여 중복된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발생했으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를 했고, 이제 동일한 식별자로 처음 노드를 생성한 사용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한 달 반 전에 배포가 되었으며 최근 기본 채굴 속도에 반영된 것은 부정한 노드 보상의 제거 때문입니다. 과거와 관련된 2가지 추가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하게 보너스를 받은 사용자들이 보너스를 회수하였고,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상을 재분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오픈 네트워크 전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는 노드가 메인넷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는 것과 각 개척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파일을 보유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기능들은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오픈 네트워크를 지연시키지 않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의 품질 및 신뢰도 순위를 공공적으로 표시하는 UI 준비가 진행 중이고,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슈퍼노드 선택의 완료, 그리고 운영자가 노드를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미래에는 노드의 리눅스 버전이 출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슈퍼노드를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할 수 있는 기능, 이제 이런 기능들이 준비되기를 원한다. 또한 합의 프로토콜 소스 코드는 오픈 소스가 될 전망이며 도커 컨테이너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데스크탑의 UI는 오픈 소스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현재 코어팀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